안녕하세요. 두용 리서치 두올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주식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3일 연속으로 모든 장이 크게 상승을 하는 기분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화요일 날 이후에 계속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월가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갸우뚱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과연 미래가 밝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 FSD와 로보택시 그리고 저가 모델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저가 모델과 로보택시 출시,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 아주 커다란 상승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 두 가지 좀 상세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지금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협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중국하고도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다가갔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면서 3일 연속 장이 반등하는 기류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장 이후에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기대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와서 구글 주가가 또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듯 기술주들이 지금 반등 모멘텀으로 계속 3일 연속 상승하면서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직 버스를 좀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한 것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트럼프 2기에 그냥 슬렁슬렁 마무리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다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뭐 한 220불 선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못 산 것이 되게 후회가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 지금 260불 선까지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요. 한 250불 선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좀 또 분할 매수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작전을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반기에 테슬라의 상승 모멘텀의 첫 번째 요소가 모델 2 저가 모델의 출시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저가 모델에 대한 출시를 좀 상세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안 했는데 테슬라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executive인 랄스 모라비라는 이 사람이 하반기부터 나오는 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발표를 해서 또 기대를 또 모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건 저가 모델이 나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새 모델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모델 3를 이것저것 요소들을 빼서 한다거나 아니면 모델 Y를 좀 요소를 빼서 모델 Y를 아무리 이것저것 뺀다고 하더라도 3만 불 이하의 그 저가 모델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만 5천에서 3만 대 초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모델 3를 좀 옵션들을 좀 뺀, 그리고 스피커 개수들을 빼거나 지금 현재 사이버 트럭의 저가형 6만 불, 6만 5천 불대 모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처럼 이것저것 좀 기능들을 빼고 스트립 다운한 그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렇게 돼서 그것과 함께 맞물리는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이제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 6월 달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는 거는 오스틴, 텍사스 그쪽이지만 미국 전역에 출시되는 힌트를 주는 그런 영상이 또 하나 소개가 돼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이 저가 모델이 지금 현재 테슬라가 한 마진율이 한 15%, 16% 된다 그래요. 차 한 대를 팔면 그러면 한 6천 불 정도에서 한 8천 불 정도가 이제 마진으로 남는 건데 이 저가 모델을 출시하면서 차에 대한 마진율을 줄이고 이게 이제 또 로보택시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로보택시의 기능을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사면서 로보택시화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사서 로보택시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전자를 만드는 거죠. 지금 우버 운전자를 만들듯이 운전자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지금 테슬라에서 낸 거 보시면 운전자가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운전자를 이렇게 안 치느냐? 지금 현재는 미국의 어떤 규제 같은 것이 아무리 테슬라의 FSD가 기능이 좋다 그래도 미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되게 민감을 해요. 라이어빌리티라고 해서 만약에 그 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승인을 해서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수가 걸린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되게 민감한 그런 것이 있고, 왜 웨이모는 되고 테슬라는 안 되냐 이런 것은,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카메라 플러스 레이더 플러스 라이다를 장착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확 한다 그러니까 일단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우버처럼 테슬라가 이렇게 로보택시를 운전자를 앉혀 놓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점이 뭐냐 하면, 우버 같은 경우는 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이 타고 있는 차를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차를 운행하게 되면 보험료가 문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버를 운전하느냐 안 하느냐를 꼭 물어봐요. 개인 자동차 보험을 들 때. 한다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지고요. 어떤 보험회사들은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버리니까, 이게 우버라는 게 커머셜로 생각을 하게 돼요. 커머셜 인슈런스를 들어라. 그래서 일단 각자가 드는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그 우버를 하거나 이런 그 택시 운전을 하는 차의 보험을 잘 안 들어주려고 그러고요. 어떤 회사들이 들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우버가 계약한 다른 보험회사와 연계를 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또 자동차도 렌트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자기 차나 자기 보험은 사용하지 않을지언정 자기가 갖고 오는 돈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을 다 테슬라는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왁구가 되는 게, 테슬라가 차를 생산하고요. 테슬라 또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율주행을 켜고 택시 운전을 한다 그러고 자기가 감독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테슬라 내에서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우버보다 더 높은 수입을 얻는다거나 좀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룸들이 테슬라에는 우버보다 더 있다. 그리고 테슬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FSD, 차뿐만이 아니고 테슬라의 FSD를 광고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삼조, 사조가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영하면서 운영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한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운행이 어느 정도 퍼져나가느냐만 일단 이게 나와도 주식이 크게 뛸 수 있고, 이 월가의 이 애널리스트들, 투자자들을 사로잡는, 큰 손들을 사로잡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고 FSD의 구독률도 엄청 올라가고요. 또 더 하나가 있죠.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계속 거리를 운행하게 되면 시에 따라서, 주에 따라서 이 FSD를 승인해주는 주행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그 마일리지를 이만큼 우리가 FSD를 켜고 운행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안전이 검증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승인을 해달라, 이런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하반기,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보이지 않을까.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3, 4, 5월 달, 세 달에 그런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에는 그렇게 이게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에는 이게 아주 크게 나타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진짜 전고점을 뚫고 1000불까지 간다는 사람들도 있죠. 이 1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로보택시와 저가 모델 출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호에도 1.6%더 올라서 263불까지 올라갔는데요. 한 250불 선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그런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0에서 240불대 사이에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몇 개 담고, 그 밑으로 또 내려온다 그러면 계속 담아가는, 그래서 앞으로 전고점을 뚫는 시기가 올해 안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천천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상황들, 안 좋은 상황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버스를 타기에는 늦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서 추이를 잘 살피는 것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